자,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. 9월 위기설, 위기를 기회로. 9월 위기설이에요. 설인데 위기를 기회로입니다. 그러면 이건 설이 아니라 9월은 위기다. 이 위기를 기회로 가야 된다.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긴 하는데 네. 어찌되었던 엄청난 시장의 전문가라는 거 모든 분들이 거의 다 알고 계실 겁니다. 오늘 시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미국, 중국, 일본, 한국 등 글로벌 증시가 8월에 들어서 지금 동반 하락 중입니다. 일본이 30년의 침묵을 깨고 네. 암흑을 깨고 삐져 나왔다. 뭐 이런 좀 기대감도 있었는데 요즘 또 보면은 글로벌 증시 전체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. 현황을 좀 듣고 싶습니다. 어떤가요? 네, 제가 이제 지난 그 7월 FMC, 7월 네. 말에 7월 FMC 회의가 있었는데요. 그 이후로 이제 시장에는 이제 올해 마지막 금리 인상이 이제 된 거다. 이제 연말까지는 금리 인상도 없을 것이고 빠르면 내년 3월, 늦어도 내년 5월에는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될 거다 하면서 이 시장 분위기가 좀 뜨겁게 좋았습니다만은 네네. 제가 이 시간 통해서 그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미 시장에 선반영됐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요. 오히려 지금 9월 달에 악재가 있기 때문에 네. 8월 달에는 시장이 그걸 미리 좀 선반영할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. 자, 실질적으로 글로벌 증시 흐름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지금 7월 말부터 최근까지 글로벌 증시 흐름인데요. 제일 왼쪽이 미국, 네. 일본, 중국, 한국 순인데 미국 증시도 7월 말 FOMC 이후로 좀 줄기차게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러네요. 모습이고요. 자, 지금 일본 증시도 지금 8월 들어서 내려앉고 있죠. 중국도 좀 꺼지고 있고 뭐 설마 글로벌 증시 빅3가 빠지는데 우리 한국이 올라갈 이유는 없겠죠. 한국도 지금 같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. 이 그림만 봤을 때는 어느 그래프가 가장 심각하다고 느껴지시나요? 자, 사실 뭐 어찌 본다면 최근에는 네. 이 미국 증시하고 중국 증시가 제일 좀 심각했던 아, 그래요. 거죠. 그래서 미국 증시가 워낙 많이 올라서 빠지는 거니까 좀 덜 억울하긴 합니다만은 뭐 여타 증시는 크게 오른 것도 없는데 지금 네. 같이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. 자, 아무래도 이게 빠지는 이유가 제가 항상 환율을 네. 아주 예의주시하거든요. 우리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증시가 환율이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이 환율이 이렇게 치어오르는 모습이 나오면 이 증시는 이게 환율이 급등한다는 얘기는 달러 쪽으로 돈이 몰린다는 얘기니까 결국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이동한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요. 그 얘기는 뭔가 안전자산이 이동할 만큼 시장에 악재가 있다는 얘기니까 이럴 때는 조금 주의가 필요한데요. 지금 최근에 이 8월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가파르게 지금 올라서고 있고요. 어떻게 환율 기준으로 지금 1,330원대는 작년 말에 요게 한번 붕괴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강한 저항대를 이루었던 구간인데 네. 이걸 지금 뚫고 갈 정도로 뭔가 지금 시장에 좀 악재가 있다. 그래요. 뭐 이런 인식이 되는 거니까요. 요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고 언제쯤 요게 좀 잠잠해질지를 제가 파악을 해야만이 이번 시장에 대한 대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악재가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8월 글로벌 증시의 동반 하락 이유, 그 악재의 이유를 이제 좀 하나씩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사실 뭐 최근에 뉴스들은 많이 있었죠. 그렇죠. 이 미국에서 미국 신용등급, 피치사에서 미국 신용등급 강등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.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요즘 부동산 그렇죠. 부동산 아주 폴드 얘기 나오고 심각하죠. 있고요. 이 네. 중국발 또 금융위기 터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. 일본 같은 경우도 원래 일본이 장기 저금리를 유지를 그렇죠. 해왔었는데 아마 금리가 좀 올라갈 것 같으면 국채 매입을 통해서 금리를 내리면서요. 네. 이 금리 올라가는 걸 방어를 시켰거든요. 근데 최근에 일본도 국채 금리 상단선을 조금 열어주겠다.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. 이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 제로금리고 뭐 미국은 5%고 이러면 네. 당연히 이제 일본에 엔화를 빌려가지고 뭐 미국 국채를 사든 미국 주식을 사든 전 세계 주식을 사든 하는 이런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도 많이 나가 있는 상태인데 네. 일본이 일단 금리 상한선을 조금 열어주겠다라는 얘기는 아무튼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활발하게 밖으로 나가기도 그래요. 좀 힘든 상황이고요. 까딱하면 좀 일부는 또 해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최근 시장에 여러 가지 수급적으로 좀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.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저는 9월 달에 미국 국채 발행이 아닌가 그래요? 보고 있습니다. 제가 사실 8월 2일 날 네. 미 재무부에서 지금 9월 달에 발행하기로 한 미국 국채 발행 규모를 좀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. 네. 사실은 그 말 나온 날부터 시작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건데요. 자, 이건 우리가 상식선 생각을 해봐도 네. 어쨌든 간에 미국은 지금 매달 그 국채 발행을 통해서 이 돈으로 뭐 뭐 어느 정도 지원도 해주고요. 네. 또 뭐 인프라 투자도 하고 많이 돈을 쓰는데 지금 뭐 9월 달에 원래 국채 발행하려고 했던 금액보다 돈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 지금 발생해 있고요. 이것 때문에 이제 8월 2일 날 9월 달 국채 발행 규모를 좀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원칙상
국채 발행이 많아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거고요. 그렇죠.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국채 금리는 또 튀어 오르게끔 돼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튀어 오르면 또 달러를 같이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또 달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는 아무래도 시장의 돈들이 뭐 주식보다는 안전자산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 정시 수급이 꼬이는 건데요.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를 잠깐 좀 보도록 하죠. 네. 지금 이제 준비된 화면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인데요. 지금 왼쪽 보시면 최근에 이게 일간 차트입니다.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잡히고 있고요. 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주봉인데 주간 차트인데요. 지금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방송 나오기 전에 지금 캡처를 뜬 건데 4.3% 올랐었거든요. 이거는 작년 10월 달에 영국 금융위기 나올 때 요까지 갔었던 그 위치고요. 올해 3월 달에 미국 지역은행 몇 개 파산되고 했을 때 그때도 요까지는 안 갔었거든요. 네, 지금 네. 이 가격을 지금 뚫고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그래요. 한마디로 지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좀 꽤 올라와 있지만 당장 지금도 아니고 9월 달에 대규모 미국의 국채 발행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 국채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금리는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그래요. 지금 올라왔지만 이게 지금 분위기가 더 올라가는 분위기라는 얘기입니다. 그럼 이게 더 올라가는 동안에 달러는 더 올라갈 거니까 네, 네. 이러면 시장은 더 빠져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요게 지금 좀 복병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요, 좋습니다. 뭐 지금 준비해 주신 차트를 보니까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데,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상황, 이 기간, 뭐 이런 조정 장세, 이렇게 힘든 상황, 이게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, 언제까지 우리가 또 이게 알고 맞는 것과 네. 모르고 맞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.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또 하고 또 이 예상을 물어볼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시기 때문에 예측을 좀 해주시죠. 이게 언제까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까요? 네, 우리가 이제 주가가 결정되는 요소는 이제 실적과 수급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. 지금 이제 뭐 미국 증시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제 향후 미래에 좀 이익이 개선될 부분을 반영을 해서 네. 어느 정도 밸류상으로 어느 정도 와 있는 상태인데, 자 갑자기 이제 펀더멘탈이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닙니다. 근데 이제 지금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 지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최근에 이런 우려를 반영해서 글로벌 증시가 좀 빠지긴 빠졌지만 네. 중요한 거는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당장 내일부터 조정 좀 안정이 되느냐. 상식선을 생각해도 그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9월 달에 대규모 발행을 앞두고 국채 가격 더 떨어질 건 뻔히 눈에 보이는데 그럼 내일부터 갑자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안정이 된다면 지금 시장이 바닥이 될 수 있겠지만 네. 중요한 거는 아무튼 8월 달에서 9월 달 넘어가는 과정까지는 이게 더 위로 치솟을 가능성이 그래요. 있거든요. 그러면 이 기간에 달러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네. 그러면 시장이 한 번 더 흔들릴 수가 있다는 있겠죠. 겁니다. 네. 그래서 최근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좀 특히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현금 확보를 좀 해놓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. 잠깐 준비된 화면을 좀 보도록 하죠. 네.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4.3까지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상투 친 게 아니고요. 8월에서 9월 달 넘어가는 과정에 위로 한 번 더 뻗어나갈 수가 있고요. 저희가 봤을 때는 한 4.5%까지는 올라갈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한 4.5%까지 갈 때까지는 가격 시장도 좀 더 빠질 수가 있고, 왜냐하면 이게 4.5% 가는 동안에 원달러 환율 아마 1,350원을 넘었을 거거든요. 그러면 이 기간이 올 때까지는 시장이 조금 더 추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네. 지금 사실 기간 쪽으로 보든 가격 쪽으로 보든 지금 뭐 시장이 중간중간에 낙폭과대 반등이 나오더라도 한 차례 더 떨어질 자리가 남았다는 부분을 조금 염두를 하시면서 지금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최근에 2차 전지 반도체 중심으로 이제 좀 익절하시고 돈 버셨으면 좀 익절을 하시고 뭐 쉽게 말해서 현금 보유를 좀 하시라, 현금을 좀 챙겨 놓으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그렇죠.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,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대응 전략, 어떤 방법으로 좀 이 시장을 이겨나가야 될까요? 네,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뭐 우리가 사실 우리 주식시장에서 보면 2차 전지나 반도체 괜찮았잖아요. 네네.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8, 9월 달에 시장 좀 조정 나올 것 같으니까 웬만하면은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올 거란 얘기입니다. 그래요. 그래서 제가 7월 말부터 좀 먹었는 거는 현금 확보를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. 자, 아마 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가 거의 일주일에 2번씩 그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기 네.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근데 나는 아직도 지금 조치가 제대로 안 돼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도 어찌됐든 간에 단기간
좀 제법 빠졌으니까 네네. 중간중간에 이번 주 다음 주 반등이 또 한 차례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럴 때라도 조금 만들어 놓는 게 그러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이후에 좀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. 그래요. 준비된 화면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가 최근에 오죽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7월 말 아주 급등했던 에코프로 BM도 이걸 포함해서 2차 전지주 전반에 좀 현금 확보를 해놓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. 하물며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반도체도 좀 챙겨놓자. 네. 그리고 저희가 이 시간에 제가 그동안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좀 중기 투자기에 좋은 종목하고 소개를 드렸던 FS나 SNS텍도 제가 하다못해 지난 7월 말에 전량 다 차익실현 해버렸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길게 이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왔던 종목들도 저희가 차익 실현했다 할 정도면 네. 이거 뭔가 지금 약간 이제 시장이 조정 나올 거다라는 걸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인지를 시켰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근데 저희가 지금 아직도 이거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. 아직 아마 더 안 들어간다는 건 더 하락할 것 하락할 같아서 것 같으니까, 네. 8월 말 9월 달을 지금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. 하니까 지금이라도 일단 조금 반등 나오곤 할 때 조금 챙겨 놓으시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조정받으면 경기 민감주가 이렇게 엎어지게 되면 그렇죠. 우리가 시장의 이 펀드 매니저들은요, 이 주식을 이거 좀 시장 부담스러우니까 경기 민감주를 조금 줄이게 되면 이걸 현금 못 돌고 있습니다. 그렇죠. 분명히 줄인 만큼 그걸 딴 데로 좀 돌려야 되는데 그럼 좀 경기를 덜 타는 쪽으로 돌리거든요. 그게 흔히 말하는 바이오나 또는 뭐 플랫폼 사업자나 내수 가치주들 이런 쪽인데 지금 저희가 최근에 지금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바이오 쪽으로 좀 돈을 좀 옮겨놔야 된다 해서 네. 뭐 지노믹트리를 포함해서 종목들 불러들였던 거 이게 좀 불과 2주 만에 지금 100%가 오른 거거든요. 그리고 심지어는 모두가 싫어하는 현대백화점 이런 것들도 좀 돈을 좀 옮겨놔야 된다. 화장품 쪽도 돈을 좀 옮겨놔야 됩니다. 뭐 심지어는 네이버도 7월 달에 좀 옮겨놓자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. 최근에 이들 종목들의 흐름은 약간 시장하고 또 별개로 움직입니다. 그래서 이게 왜 별개로 움직이냐 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돈이 어쨌든 덩치 큰 경기 민감주 쪽에서 비중이 좀 줄면 네. 이 돈은 무조건 좀 저퍼나 저PBR 관련주나 또 좀 못 올랐던 종목이나 또 소외됐던 종목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. 특히 경기 좀 덜 타는 종목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본다면 첫 번째는 주식을 조금 줄여서 현금을 좀 만들어 놓는 게 첫 번째 제일 좋은 거고 그래요. 두 번째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일부 주식을 약간 방어주 쪽으로 좀 옮겨 놓는 게 이런 게 또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 아직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좀 남아있는 기간에도 좀 시장 반등을 이용해서 경기 민감주는 좀 줄여서 현금을 확보하거나 방어주 쪽으로 좀 이동해 놓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보입니다. 좋습니다. 좀 크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이 분명히 필요한 시기면은 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런 좀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전략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시간 오늘 또 준비되어 있죠. 굉장히